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드디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첫 거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는 역사적인 첫날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의 다음이 무엇인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가 되면서 많은 양이 거래가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가격이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49K까지 쫙 밀어 올라갔던 비트코인이었고요. 근데 49K까지 올라오고 나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다시 가격이 하락이 됐고요. 그래서 46K 중반대를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도복상으로도 보시게 되면은 48K, 49K 있던 이 매도벽이 모두 체결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다음 매도벽 같은 경우는 50K의 진학이 있기 때문에 이 레인지를 여기까지 두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은 차익 매물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가 되면서 이제 코인베이스로 입금되는 비트코인 양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게 OTC냐 스탁 때문이냐 아니면 매도 때문이냐라고 해석이 분분하긴 한데,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일부분은 매도하기 위해서 들어온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익 매물이 비트코인 가격이 49K까지 올랐다가 그 뒤에 잠잠하게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가 되면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더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거다.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면 셀더 뉴스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할 거다. 이런 게 있었는데 올랐다가 내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횡보를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이게 반감기 때 주로 있는 일이거든요. 반감기 때도 굉장히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감기가 되기만 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에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막 달려드는데,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반감기 이후에 바로 올리질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횡보를 오래 하면서 사람들의 기대감을 계속 꺾어내리고, 비트코인이 정말 올 때까지 다 왔구나, 더 이상 오르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부터 오르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 현물 ETF 관련돼서는 사실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거래가 된 게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가격적인 부분, 새롭게 돈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셔야 되고, 신기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비트코인과 어젯밤에 알트코인들도 모두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보시면은 펀딩 레이트 히트맵상으로 알트코인들이 아직 여전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 개인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말과 같고요. 이게 아무리 알트코인들이 갑자기 가격이 쭉쭉 올라도 달라붙지 않으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멘텀의 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펀딩 레이트가 언제쯤 돌아오는지, 많은 사람들이 포모를 느끼면서 가열이 되는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첫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 볼륨량,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볼륨량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부분이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 대금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온 돈과 같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 대금을 보면서 돈이 얼만큼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걸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종종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 자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해서 보시게 되면은 IBTC 티커, 이게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티커거든요. 블랙록이 가장 많은 거래 볼륨량을 일으켰고요. 하나로는 1.3조 원 정도 일으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델리티 같은 경우도 다음을 따르고, 아크인베스트가 또 다음을 따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로 봤을 때, 그러니까 GBTC까지 포함을 해서 보게 되면은 거의 6조 원에 가까운 거래 대금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ETF 역사상 첫 거래일 중에 가장 큰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정말 컸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GBTC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도 거의 3조 원 가까운 거래 볼륨량이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거래 대금하고 거래량하고는 다른데요.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첫 거래 대금으로는 가장 많은 이런 부분들을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고, QQQ보다도 거래량으로도 더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첫날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GBTC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이었는데요.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이 되면서 할인율이 거의 0%에 근접했습니다. 한때는 마이너스 50%까지 내려갔던 이 GBTC가 0%까지 올라오면서 실질적으로 그냥 비트코인하고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이 GBTC의 볼륨량이 많았던 이유는 이런 거라고 해요. 여기서 사람들이 바꿔가지고 그냥 원래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를 사서 그런 양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볼륨량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신기한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가 곽강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라이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런 건 기대감인 거죠. GBTC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 그레이스케일의 다른 자산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이 된 것처럼 현물 ETF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런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면서 큰 폭의 상승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현물 ETF가 되는 과정은 거의 많이 몹시 험난한 길을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대감의 내러티브로 상승을 하는 거는 당연히 좋은 일이고 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왜 오르는지를 봤을 때는 조금은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이런 움직임을 미리 예측을 하고 상승을 할 거라는 거에 베팅하셔서 돈을 버신 분들은 정말 대단히 잘하신 거고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가 되고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들도 한편에서는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뱅가드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자기들의 철학과, 장기 철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거래에 대해서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뱅가드 같은 경우는 ETF를 취급하는 매우 큰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돈이 들어오는 루트가 일부 막히고 있다는 것과 같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금융상품과 관련돼서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이게 투자를 못하게 일단은 정리를 해놔가지고 한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게 안 된다.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런 거네요.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 거래를 금지하는 거는 초유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에 있는 규제 기관 당국이 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현물 ETF,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거래를 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금융으로서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일단은 막고 있다, 그런 뷰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런 뭐 부정적인 부분들은 차차 시간이 전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첫날부터 막 모든 게 다 끝나는 그런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변화, 긍정적인 변화가 계속 일어나면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들어오게 되면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들도 달라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동의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자료를 제공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변수를 늘 같이 생각을 하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저는 이 월렛 어드레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월렛이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동의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뭔가 해석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기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가격이 쭉쭉 올라갈 거고, 이 일부 셀더 뉴스, 일부 하락이 있더라도 이거에 포커스 두지 말자, 우리는 뒤를 봐야 된다고 하면서 이 화살표를 굉장히 길게 그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단기적인 승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와 같아요. 여러분들, 이 승부가 단기적인 게 아니라 중장기적 롱 레이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알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 보시게 되면 승인이 되고 나서 절대 바로 이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연으로 봐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달로 보면은 6개월에서 거의 한 12개월 정도 횡보하다가 뒤에 상승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6개월에서 12개월 뭔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 반감기가 2024년도 4월에서 5월 사이에 있습니다. 1월이고요. 만약에 6개월에서 12개월부터 진짜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 게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은 반감기와 맞물려서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시장에 왔기 때문에 당장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이 움직이지 않거나 혹은 내려가거나 혹은 올라가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도 준비를 잘 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최근에 가격이 뭐 49K까지 갔다가 46K까지 내려오고, 이 46K 사실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은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미시년 이익이죠. 미시년 이익이 거의 한 4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을 벌고 있고요. 이 부분을 가져온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일맥상통을 합니다. 어떤 거냐? 우리는 중장기적 롱텀으로 레이스를 하는 사람들이다. 단기적으로 4848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제 멤버십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잘 전달이 되면서 너무나 준비하기에 좋은 그런 시간이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고래들도 준비를 착착착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매일 말씀드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고래들이 사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어떤 고래들은 이번 불장을 하기 위해서, 맞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해나가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든 뭐가 되든 가격이 내리든 오르든 준비를 잘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가격이 하락하고 자산시장이 좋지 못한 거에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영향도 있었지만 다른 것도 있었는데, 뭐냐면 3월에 금리 인하가 너무 이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산시장에 금리 인하는 결국은 돈 뿌리는 거와 이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도 자산시장에 전체적으로 안 좋은 부분을 미쳤었거든요. 실제로 최근에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지만 CPI 발표가 어제 있었고요. CPI가 3.4%가 올랐어요. 그래서 예상치보다도 조금 더 높았고 전년치보다도 살짝 더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이걸 더 낮춰야 되는 거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3월 금리 인하가 너무 이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게 전체적인 자산시장에 조금은 압박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두면 알아서 돈이 들어오는 그런 플랫폼 구조가 완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두면 돼요. 그러면서 얼만큼 돈이 들어오는지 트래킹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이 시장에 돈을 벌려 들어왔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 4월에서 5월 사이에는 비트코인 반감기, 비트코인 현물 ETF만큼 중요한 이벤트가 비트코인 시장에 있고요. 이거를 블록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를 7분에서 8분 사이로 만들어내는 거로 보냐, 아니면 10분으로 만들어내는 걸로 보냐에 따라서 80일에서 101일 정도, 그러니까 한국식 달러 보면은 4월에서 5월 요 사이에 반감기가 있을 거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 어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로 사람들이 관심이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더리움 현물 ETF가 보시게 되면은 어제도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5월 달에 이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가 바로 승인이 될까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아직도. 왜냐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랑 달라요. 이더리움은 POS 방식입니다. POS 방식이고 이 POW 방식의 비트코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또 프리세일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비트코인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바로 승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표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내러티브, 사람들의 관심들, 이런 부분들은 5월달에 4월달 5월달에 모두 몰려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가 지난번 불장 전에 반감기였습니다. 한 번에 바로 안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반감기 때 굉장히 횡보를 오래 했는데, 이 시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반감기라고 하면은 이 시기가 되는 거죠. 이 시기, 이렇게 준비를 하는 시기에 잘 준비를 한 사람만이 이 부분을 먹었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먹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매수하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제 멤버십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수익이 알트코인으로부터 왔는지를 제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너무 중요하다고도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그것만 보면 안 된다라고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알트코인에 대해서 정말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때 어떤 준비를 하냐가 사실은 이 불장에서 내가 얼만큼 먹을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시기에 그런 접근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랐을 때 이 부분만 봐도 사실은 많이 올랐었죠. 요 부분이 많이 올라가지고 알트코인 봤을 때 어떤 사람은 10배를 먹고, 어떤 사람은 2배를 먹고, 어떤 사람은 50%를 먹고, 어떤 사람은 못 먹고, 이런 것들이 갈라졌었잖아요.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데, 앞으로 반감기 딱 자르고 이때 어떻게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이 불장을 먹는 거에 대해서 차이가 극명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정말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AI 챗봇이 사고파는 GPT 스토어가 나왔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GPT 스토어는 AI 쪽에 이 유틸리티를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코인뿐만이 아니라 진짜 AI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아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라크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공격을 했다고요. 뭔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런 리스크 부분도 만약에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